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파워포인트. 이번 시간에는 도형과 그림 삽입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실에 들어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게 수업을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도형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를 실행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삽입, 도형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도형을 삽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도형들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먼저 선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선. 자, 선이라고 하는 도형은요, 이렇게 직선도 있고요, 화살표가 한쪽인 것도 있고요, 양쪽 화살표도 있고요. 자, 연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결선. 연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도형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의 도형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선도 꺾인 연결선이 있고 이렇게 곡선의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곡선도 있고 자유선, 자유형의 형태의 선의 모양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살짝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빈 문서를 하나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켜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셨다면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서 찾아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 우리 강의 폴더 안에 들어가서 자, 우리는 3강 도형과 그림 삽입 완성이라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이라고 하는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자, 도형에 들어가 보면 최근에 사용한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최근에 이 도형 탭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한, 클릭을 한 도형들이고요. 최근에 사용한 도형이 없다면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추천해주는 도형의 리스트가 가장 상단에 표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선 부분부터 우리가 도형에 대한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표시되어 있는 건 선입니다. 선.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선을 이렇게 수평 혹은 수직으로 내가 선을 삽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시면 수평 혹은 수직 방향으로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45도만큼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딱딱딱딱 끊어지게 선을 삽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은 선택하게 되면 별도의 이렇게 도형 스타일이 떠서 선도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선의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도 있겠죠.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도 이제 한쪽 화살표가 있고요. 양방향 화살표가 있습니다. 양방향 화살표. 그래서 양방향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그려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과 뒤에 이렇게 선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지죠. 윤곽선에 들어가서 두께를 제가 조금 키워볼게요. 자, 두께를 좀 키우고 자,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 보면요.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화살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살표에 대한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양쪽 둘 다 화살표로 되어져 있잖아요. 얘를 만약에 내가 뭐 원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양 끝이 원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또는 다시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반대 방향의 이런 화살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색깔도 이렇게 윤곽선에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겠죠. 선이기 때문에 윤곽선이겠죠. 그 다음에 두께에 들어가서 사이즈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수가 있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화살표도 다양한 형태로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연결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꺾인 연결선부터 해서 여기 있는 구부러진 양쪽 화살표까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선의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형을 조금 삽입을 해볼게요. 자, 도형을 이렇게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을 좀 삽입을 해보죠.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이 도형에 제가 뭐 선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뭐 도형이 연결되거나 그러진 않죠. 자, 그런데 연결선은 다릅니다. 말 그대로 도형과 도형을 연결해주는 선인데요. 자, 연결을 할 때 이 선이 꺾여지느냐,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직각으로 딱딱딱딱 끊어지느냐, 아니면 웨이브로 지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저는 딱딱 끊어지는 걸로 해볼게요. 꺾인 연결선. 자, 선택을 하고 갖다 대면 도형에 이렇게 조절점 4개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조절점을 연결을 해서 여기도 조절점이 되죠. 이렇게 조절점을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럼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이렇게 색깔이 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가 드래그를 하면 어때요? 같이 움직이죠. 자, 제가 도형을 좀 움직여 볼게요. 도형을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연결선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선에 대한 설정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결선 말고 연결선도 이제 화살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양쪽 끝에 아까처럼 화살표가 생긴다는 거고요. 웨이브를 진 화살표도 있겠죠. 구부러진 양쪽 화살표 연결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한번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엔 어때요? 이 위쪽 모양을 보시면 구부러지면서 어때요? 도형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부러진 모양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더 구부러지게 하거나 아래쪽 방향으로 구부러지게 하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윤곽선에 들어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화살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직선도 그렇고 화살표도 그렇고 뭐 꺾인 연결선, 구부러진 연결선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는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자유형이 있고 자유곡선이 있어요. 자유형을 선택을 하면 자, 점을 찍고 또 찍으면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선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처음 부분을 찍으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ESC 키를 눌러주시면 끝나는 거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자유형이 되는 거고요. 자, 곡선. 자유곡선을 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곡선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여러분들이 자유선도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선의 종류예요. 뭐 직선, 화살표, 연결선, 곡선, 자유선 이렇게 있구나라고 이제 선에 대한 종류는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사각형이 있겠죠. 사각형. 자,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하나하나 도형에 대한 종류를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시간이 남아서 도는 걸까요? 아니에요. 도형은 사실상 이 ITQ 파워포인트는 도형 싸움이에요. 도형 싸움. 도형을 얼마나 빨리 캐치하고 도형에 대한 변형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도형에 대한 관건, 도형에 대해서 배우는 관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직사각형도 있고요. 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도 있고요. 이렇게 잘린 사각형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자, 이 사각형만큼은 하나하나 한 번씩 저희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비나면으로 우리가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있는 게 뭐죠?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직사각형이 넣어지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정사각형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사각형. 자, 아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했을 때 수평 수직으로 여러분들이 선을 그릴 수가 있었죠. 그러면 내가 정사각형 또는 정원을 넣겠다라고 하면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이 사이즈가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정사각형 형태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삽입에 들어가서 자,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가 십자로 바뀌어졌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똑같은 뭐가 넣어진 거예요? 정사각형이 넣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크기를 보면 얘가 이제 높이고 얘가 너비거든요. 그러니까 너비 값도 똑같고요. 너비 값도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높이, 너비 둘 다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이랑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을 넣어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사각형 중에서 어디가 잘린 거예요? 한쪽이 잘린 거예요. 한쪽.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렇게 더 이 각도를 더 준다거나 이 노란색 조절을 바깥쪽 끝으로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다른 도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서 다른 도형이 아니에요? 전부 다 똑같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으로 만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누가 이런 걸 틀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그게 이거 같고 이게 그거 같고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자, 이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을 해서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자, 드래그 해보니까 이번에는 조절점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을 드래그하면 여기 아래쪽에 대해서도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조절점, 위쪽에 노란색 조절점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잘린 부분에 대해서 더 잘리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직사각형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내가 이쪽을 잘리게 하거나, 그죠? 아래쪽을 잘리게 하거나 아니면 위쪽을 잘리게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 옆쪽을 잘리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회전을 시켜주면 돼요. 회전을 시키는 방법은요, 도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자,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회전을 하고 싶다면 자, 키보드의 Shift 키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 있죠. 도형을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 떠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 개체 회전.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겠다 라고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도 잘리게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이 만약에 이렇게 옆쪽이 이렇게 잘렸다고 해서 아까 그거는 위아래만 잘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또 옆쪽 방향으로도 여러분들이 도형을 넣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어요. 자, 선택을 하면 이번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잘렸다는 거죠. 선택을 하면 어디 쪽 대각선이에요?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대각선에 대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해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대각선을 조절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한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반반 치킨이요, 반반 치킨. 반반 치킨이 뭐예요? 한쪽은 둥글게 하겠다. 이렇게 한쪽은 둥글고요. 이쪽은 어때요? 뾰족하죠, 뾰족하죠. 그럼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왼쪽을 뾰족하게 하고 오른쪽을 둥글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서식에 회전에 들어가서 좌우대칭하면 왼쪽이 뾰족하게 오른쪽이 둥글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제부터는 둥근 게 나오는 거죠. 아까까지는 이제 잘린 게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둥근 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택을 하면 여기 사각형 중에서 어디? 한쪽만 둥글게 하겠다. 이게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이번에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도 있겠죠. 양쪽 모서리. 그럼 선택을 하면 위쪽을 당겨주면 위쪽이 이렇게 둥글게 하게끔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을 둥글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굳이 여러분들이 상하대칭, 좌우대칭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위에 이렇게 두 개, 아래에 두 개는 이 하나의 도형으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또 전혀 새로운 도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도형 없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각형을 조절하면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도형이 변형될지 몰라요. 항상 다양한 도형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얘를 선택을 해서 그려주면, 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어때요? 아까는 뭐였어요? 대각선 방향으로 잘린 거였죠. 근데 이번 어때요? 대각선 방향으로 둥근 거죠. 그럼 얘는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가 둥그스름한 거고요. 반대로 내가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또는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서 뭐 좌우 대칭을 시킨다거나 상호 대칭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전혀 반대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디에서? 사각형에서. 사각형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직사각형도 있고, 아예 모서리가 둥근 것도 있고, 잘린 것도 뭐 한쪽만 잘렸냐, 양쪽이 잘렸냐, 대각선으로 잘렸냐. 둥근 거는 반반 치킨도 있고, 아니면 한쪽만 둥그냐, 양쪽이 둥그냐, 대각선으로 둥그냐. 정말 다양한 형태로 사각형 종류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각형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직접 클릭하면서 눌러보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본 도형이 있다라는 거죠. 기본 도형. 자, 기본 도형에서는 뭐 다양한 게 있어요. 뭐 텍스트 상자도 있고, 뭐 삼각형도 있고, 다각형도 있고, 자, 지금 보시면 뭐 정육면체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모서리가 접힌 도형도 있고요. 금지 표시도 있고요. 뭐 번개 모양, 그리고 웃는 얼굴, 그리고 이렇게 하트 모양, 해도 있고요. 달, 구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자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 도형에서 모든 걸 다 넣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삽입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도형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 가장 먼저 있는 게 뭐예요? 텍스트 상자가 있다는 거죠. 텍스트 상자. 자, 텍스트 상자도 가로로 된 텍스트 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로 된 세로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여기서도 선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보면 텍스트 그룹에도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가로 텍스트 상자, 세로 텍스트 상자. 그러면 가로 텍스트 상자는 뭐겠어요? 글씨를 가로로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되겠죠.
그러면 세로 텍스트 상자는 뭐겠어요? 글씨를 세로로 입력할 수 있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가로 텍스트 상자도 있고 세로 텍스트 상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협업에서 쓸 때는 이 가로 텍스트 상자라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형에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뭡니까? 타원이죠, 타원. 그럼 타원도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정원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보드에 무슨 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정원이 삽입된다.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 삼각형도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그죠? 여기서 그러면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직각삼각형이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넣을 수 있고, 얘는 따로 노란색 조절점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편행사변형이 있어요. 자, 편행사변형이 진짜 자주 나옵니다. 선택을 해서 이 각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각도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편행사변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다리꼴 있죠, 사다리꼴. 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자, 지금 삼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다리꼴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각도를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넣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여기는 이제 육각형도 자주 나와요. 육각형. 육각형도 이제 넣어보면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이렇게 육각형으로 만들고, 그죠? 사각형이었다가 육각형이었다가 또 직각이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칠각형, 팔각형 말 그대로 각이 추가된 거고요. 십각형, 십이각형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자, 원형을 선택을 하면,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게 L자 모양, 이게 L자가 빠졌죠. 그죠? 4분의 1이 빠졌죠? 내가 이 조절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그 다음에 원형 들어가가지고 얘를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얘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 결합하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을 조합하는 느낌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현이 있어요, 현.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도형이지? 현을 편집한 거죠. 현을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바로 현에 대한 도형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눈물방울. 눈물방울도 자주 나옵니다. 눈물방울. 선택을 하면 얘도 눈물방울에 대해서 이렇게 원으로 했다가 또 이렇게 뾰족하게 했다가, 이게 뭐지? 눈물방울이에요. 눈물방울. 눈물방울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리고 이렇게 살짝 눈물 모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눈물 뚝뚝 떨어지듯이 눈물방울. 그죠? 그 다음에 액자가 있죠, 액자. 이렇게 액자 효과. 액자 효과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액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죠? 자, 액자, 반만 된 액자가 있겠죠? 반만 된 액자. 얘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액자에 대한 두께 같은 거를 이제 각각 다르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L자 모양이죠? L자 모양. 그 다음에 L자 도형도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어요. 얘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늘려주고 이렇게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L자 모양의 도형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줄무늬 말 그대로 대각선 형태의 줄무늬 모양, 이렇게 이런 모양도 삽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십자형이랑 빗면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배지. 자, 십자형하고 배지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십자형이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배지예요. 배지. 자, 십자형은 어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된 형태가 바로 십자형의 형태고요. 얘는 뭐예요? 배지인 거죠. 배지.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지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 형태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십자형도 있고 배지도 있고 뭐가 있어요? 원통도 있네요. 원통. 원통도 그리면 얘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내리면 이렇게. 원통을 좀 이 원 모양을 좀 더 크게 만들거나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통을 입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이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세팅을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원통까지 봤죠. 이번에는 정육면체. 정육면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이 노란 색깔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하거나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육면체도 다양하게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양 바뀌어지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모서리가 접힌 도형. 모서리가 접힌 도형. 얘는 모서리가 이렇게 접히는 거죠. 이렇게. 직각으로 했다가 모서리가 많이 접히게 했다가 이렇게 모서리 접히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빗면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빗면. 빗면은 아까 액자하고는 좀 달라요. 액자하고 비슷한데 액자보다 어때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게 빗면 효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웃는 얼굴도 얼굴 그려서 이제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도형은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기본 도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블록 화살표라는 게 있죠. 블록 화살표. 자, 블록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제 화살표가 있고요. 그냥 뭐 왼쪽,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게 화살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양방향 화살표도 있고요. 네 방향 화살표도 있고요. 세 방향 화살표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오각형도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 설명선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서 보면 자, 도형에 들어가서 자, 블록 화살표에 보시면 일단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블록 화살표가 있어요. 블록 화살표.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선택을 하면 조절점이 되죠. 여기서 이제 조절점을 해서 이렇게 오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모양 같이 이렇게 하거나,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왼쪽, 오른쪽, 위쪽 화살표가 있죠. 얘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3개의 조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부분만 있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뚱뚱하게 하거나 날씬하게 하거나, 그죠? 이렇게.
조절하고 얘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U자형, 유턴할 때 쓰는 표시죠? U자형 화살표. 그럼 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거나 U자 모양으로 만들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또 얘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얘에 대해서 이렇게 굵기 같은 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도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꺾인 것도 있죠. 이렇게 위로 구분. 그죠?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 구분 화살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도 있어요? 구부러진 화살표도 있겠죠. 이렇게 구부러지기. 구부러진 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구부러지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구부러진 화살표도 있을 것이고, 또 뭐도 있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줄무늬, 화살표에 줄무늬가 있게끔, 줄무늬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바꿀 수 있겠죠. 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못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줄무가 있는 화살표로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오각형이 많이 나오죠. 오각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삼각형처럼 만들었다가 오격형으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그냥 또 짜리몽땅 연필같이도 생겼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이제 갈매기형 수장, 갈매기형 수장 이렇게 갈매기형 수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선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아래쪽 화살표 설명선, 위쪽 화살표 설명선 다양한 게 있고요. 선택을 하면 이제 여기다 글씨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여기 안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모양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학교같이 생겼죠?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여기가 뾰족하죠? 얘는 어때요? 평면적이죠?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설명선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도형.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호, 부등호 이런 것들을 넣을 때 수식도형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한번 그냥 넣어볼까요? 자, 더하기. 당연히 뭐 더하기 귀여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형처럼 약간 할 수가 있겠죠. 십자형 아까 근데 십자형은 약간 좀 가로가 좀 더 긴 느낌이었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늘리면 또 달라져요, 느낌이. 그래서 얘는 십자형이 아니라 그냥 플러스 모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있고 곱하기도 넣을 수가 있겠죠. 곱하기.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X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곱하기 모양에 대해서 조절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뭐가 있겠어요? 나누기가 있겠죠. 나누기. 그래서 나누기 이 동그라미 기호에 대한 사이즈를 이제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붙이거나 떨어뜨리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호가 있겠죠. 등호라는 기호도 있고 등호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등호 기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부등호가 있겠죠. 부등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얘도 붙일 수 있고 떨어뜨릴 수 있고 붙일 수 있고 떨어뜨릴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인 거예요? 수식 도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도가 있습니다. 자, 순서도도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처리에서 정보처리 기사 혹은 산업기사, 기능사 이런 시험을 보시게 되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배우시게 될 텐데 그 알고리즘 순서도를 표시할 때 이 도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좀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기본 도형에선 이렇게 노란 색깔 조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기본 도형 같은 경우에 조절점이 있었죠. 이렇게 선택해서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기본 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밑에 있는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그런 그 노란색 조절점이 없기 때문에 도형 변형이 없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게 나왔다라고 하면 순서도를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순서도.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화면 표시. 화면 표시 이렇게 약간 끝이 둥그스름하고 앞은 뾰족하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얼핏 보면 뭐인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또 이렇게 이거 회전만 시켜줄게요. 그러면 비슷해 보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둥그스름한 얘는 뾰족하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모양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 집적 X 저장소도 있고,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순차적 X 저장소. 이것도 또 특이하죠. 끝에 아래쪽 끝에 이렇게 약간 꼬리가 달려있죠. 이게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뭐가 있어요? 대조.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렇게 저평의 모양도 있고, 이런 형태의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렇게 문서 표시도 있죠. 문서. 이렇게 문서 표시도 있고, 또 문서 3개가 어떻게 된 것도 있어요? 결합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중 문서.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동 입력. 이렇게 수동 입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동연산 이런 거는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여기 있는 사다리꼴을 사용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결. 그죠? 천공 테이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결이 좀 어색하게 생겨 있으면 얘는 이제 천공 테이프로 넣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처리에 대한 그 도형 기호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별빛 현수막이죠. 별빛 현수막. 여기서는 이제 뭐 펑펑펑펑 터지는 그런 모양도 있고요. 그래서 폭탄 모양도 있고요. 포인트가 4개인 것부터 해서 32개인 모양도 있고, 리본 모양도 있고, 두루마리 모양, 그리고 물결 모양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이동해서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삽입 들어가서 보면, 자, 일단은 별빛 현수막에 들어가서 보면요. 폭탄이 있죠. 폭발 모양 이렇게. 파격 세일 쓸 때, 뭐 세일이라고 쓸 때 이런 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색깔을 쓰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이렇게 4개인 별이 있어요. 포인트가 4개인 별. 그럼 얘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양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포인트가 뭐 7개인 별.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변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6개인 별.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6개인 별, 7개인 별. 자,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본 모양. 리본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모양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된 리본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방향의 리본도 있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모양도 있죠. 두루마리, 휴지처럼 두루마리 모양. 그래서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두루마리 좀 세게 하거나 얇게 하거나 이렇게 좀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결이 있어요. 물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결이 그냥 물결이 있고요. 또 그 옆에 보시면 물결, 이중 물결이 있어요. 이중 물결. 여기 있는 물결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절을 이렇게. 근데 아까 그 천공 테이프 얘는 좀 어색하죠. 그래서 물결 같은데 얘는 좀 이렇게 딱딱딱 끊어진 느낌이 들고요. 여기 있는 물결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웨이브지게 움직이는 물결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별빛 현수막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선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특히 만화책 같은 거 보면 뭐
인물이 생각하는 장면은 구름으로 되어져 있고 말하는 거 말풍선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설명선도 사각형 설명선이 있고요.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예 둥근 설명선이 있고 구름 설명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설명선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클릭을 해서 자 보시면 이제 설명선 첫 번째 있는 거는 이제 사각형 설명선 그리고 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까 그 아래쪽 화살표 있죠? 아래쪽 화살표, 블록 화살표는 아래쪽 화살표. 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가운데를 뾰족을 하게 한다면 얘는 어때요? 가운데는 안 돼요. 이렇게 양쪽 끝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각형 설명선인 거죠. 근데 이 사각형 설명선보다 조금 더 내가 둥그스러운 걸 원해. 그렇게 하면 뭐 하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 옆에는 구름도 있고 그리고 말풍선 모양도 있겠죠. 말풍선 모양. 이렇게. 얘네들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이렇게 그냥 설명선, 일반적인 형태의 설명선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행단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행단추. 실행단추는 뭐냐면 내가 마우스로 해당하는 그 메뉴를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를 갖다 냈을 때 명령을 실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거나 오버했을 때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어떤 명령을 실행되게끔 할 건지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실행단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실행단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홈에 들어가서 도형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자, 도형에 들어가서 자, 제가 이거 잠깐만 화면 내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일 하단에 이제 실행단추라고 하는 게 있죠. 실행단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집을 한번 그려볼게요. 집을. 자, 그럼 뭐가 떠요? 실행 설정이라고 하는 창이 뜬다라는 거죠. 실행 설정.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할 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발표자 화면에서 이 도형, 이 집 모양을 클릭했을 때 어떤 걸 실행하게끔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주고 발표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 도형을 클릭을 해주면 몇 번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거예요? 1번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거죠. 왜? 집이니까 집. 그리고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첫째 슬라이드로 이동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요. 뭐 이전 슬라이드 몇 번이 되겠어요? 9번. 다음 슬라이드 몇 번이 되겠어요? 11번. 그죠? 마지막 슬라이드, 현재는 10번인 마지막이니까 현재 슬라이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본 슬라이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URL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 페이지가 연결되게끔 하겠다. www.naver.com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서 발표를 하실 때 얘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인터넷이 끊겨서 실행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열려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되게끔 한다거나 그죠? 소리를 재생되게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할 때 소리가 재생되게끔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 있는 모양은 크게 상관없어요. 모양에 따라서 기능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만약에 박수 소리를 하겠다. 그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수 소리가 나게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말고요. 마우스를 갖다 댈 때 실행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전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전 버튼. 얘를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자, 마우스를 클릭할 때 말고요. 없음으로 하고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하이퍼링크를 걸 거예요. 어떤 거? 이전 슬라이드, 9번 슬라이드와 연결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제가 여기다가 클릭을 안 했어요. 갖다만 대면 이동이 된다는 거죠. 저는 클릭을 안 했습니다. 클릭을 안 하고 마우스를 어떻게 하면 갖다 대면 바로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실행 단추라고 하는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올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오늘 배울 두 번째 내용인 그림 삽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림 삽입. 자, 그림을 삽입할 때는요. 자, 삽입에 그림 들어가시면 돼요. 삽입에 그림. 자, 그래서 자, 상단에 있는 삽입에 그림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림 삽입으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창이 뜨면 여러분들이 그림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경로 어디였죠? 자,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였어요. 여기서 삽입하라고 하는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그림이 삽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도형 안에 그림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도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도형에 대해서 설정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까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빠르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에서는 이렇게 직선이 있고 화살표가 있고 연결선이 있고 곡선, 자유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각형에서는 직사각형이 있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고 잘린 사각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도형에서는 텍스트 상자가 있고 삼각형이 있고 다각형들이 있고 뭐 원통이라든가 정육면체라든가 뭐 해, 달, 구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 십자형, 뭐 배지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블록 화살표에서는 이런 화살표 표시 그리고 오각형, 화살표 설명선, 기호들이 있고요. 수직 도형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호, 부등호를 삽입할 때 순서도는 정보 처리 알고리즘 도형 기호를 말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별도의 조절점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도형을 변형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변일 현수막에서는 이제 폭발이라든가 포인트라든가 리본, 두루마리, 물결 표시를 넣을 때 사용을 하고요. 설명선에서는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말풍선, 구름 설명선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실행 단추에서는 도형의 실행 명령을 지정해서 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어떤 명령이 실행되게끔 할 것인지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어떤 명령이 실행되게끔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림을 삽입하고자 할 때는 삽입에 그림에 들어가서 내 문서 ITQ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서 알맞는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렇게 3강 도형과 그림 삽입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